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정부가 갑자기 주택대출 규제를 확 조였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집값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또 저출생 대책이랑 부딪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이게 뭔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요. 바로 정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 규제의 강화 내용입니다. 네네.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보내주신 그 언론 보도자료 있잖아요. 아, 네. 그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저출생 대책과 충돌.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풀어볼 건데요.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 이게 또 특히 집 구하려는 당신, 뭐 신혼부부나 곧 아이 맞이할 가정에는 어떤 의미일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배경부터 봐야겠죠. 왜 이런 규제가 나왔냐. 이 정책 대출들이요. 가계 빚 증가의 거의 뭐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이 된 겁니다. 아, 주범으로요. 네, 원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 이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DSR 규제 있잖아요. 그걸 안 받다 보니까 대출이 좀 뭐랄까 너무 쉽게 늘어난 거죠. 쉽게 드러났다. 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봐도 정책 대출만 13조 7천억 원 이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거의 90%예요. 90%요? 이야, 거의 전부네요, 정말. 그쵸.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만하네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걸 좀 지적을 했었고 뭐 안동현 서울대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불가피했다, 이런 시각이군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출 조건,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당장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정책 대출 총 공급량 자체를요. 기존 계획보다 한 25% 정도 줄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줄이는 건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 공급량 자체를요? 25%나?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집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요. 특히 그 신생아 특례 있잖아요. 아이 낳은 가구 지원하는 거. 네네, 관심 많죠. 이게 기존에 5억 원까지 가능했는데 4억 원으로 1억 원이 그냥 깎인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충격이 클 수 있죠. 와, 1억 원이나요? 신생아 특례가 이거 당장 집 사려고 계획 세우셨던 분들, 특히 젊은 부부들 진짜 타격이 크겠는데요? 전세 대출인 버팀목은 어떻습니까? 버팀목도 네, 비슷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 대출 한도가 줄었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역시 기존 3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이것도 줄었습니다. 아, 버팀목도 줄었군요. 네, 다른 유형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들도 뭐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발표 바로 다음 날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바로요. 와, 정말 급작스러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또 큰 폭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뭐 재원이 부족한 건가요? 네, 정부 설명은 그거예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좀 정책자금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본연의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뭐 공공임대주택 짓거나 아니면 진짜 형편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하거나 뭐 이런 데 돈을 더 쓰겠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서민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건데 결국 쓸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이게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저출생 대책이랑은 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비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신혼부부, 심지어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가구, 그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이는 게 과연 출산율 높이겠다던 정책 방향이랑 맞는 거냐 이런 거죠. 그렇죠. 집값 때문에 결혼, 출산 다 망설이는데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실제로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들었어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신생아 대출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애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준다더니 약속이랑 너무 다르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진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장 대출 받아서 이사 가려던 분들은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니까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비판 여론을 좀 의식했는지 정부 관계자가 부랴부랴 추가 설명을 내놓긴 했어요. 그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은 강화할 계획이 없다. 딱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소득 기준 자체를 더 깐깐하게 만들진 않겠다. 네, 저출생 문제 중요성은 우리도 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거겠죠. 하지만 뭐랄까 빌릴 수 있는 돈 액수 자체가 줄어든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턱은 그대로 둔다고 해도 막상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줄어든 거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부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축소 결정을 좀 깊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치솟는 가계부채, 집값, 이걸 잡아야 한다는 목표, 그리고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어서 저출생 위기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부가 참 어려운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엔 부채 관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한도 축소를 선택했고요. 이 결정은 주택 구매나 전세를 계획 중인 당신, 바로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게 부동산, 가계부채, 저출생 이런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난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그대로 두겠다고는 했죠. 네, 그 점은 강조했죠. 하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대출 금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체감하는 지원 효과, 이게 과연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정부가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또 어떤 다른 카드를 꺼내 들지 아니면 마땅한 카드가 더 남아있기는 한 건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